음향학 강의라고 이거는 이제 수업의 수업. 이제 그 학교에서 치면 한 학기 정도 강의되는 이 교재라고 보시면 돼요. 6개월 정도. 학교니까 3개월 배우겠죠? 일주일에 한 2시간 정도, 2번 정도 해가지고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하는 건데, 어쨌든 우리는 우리는 바쁜 사람들이니까 속성으로, 어, 기본적으로는 1월, 2월까지 다 하는 걸로 돼가지고 있고, 한 5번 정도. 그러니까 한 챕터에 한 주에 한 챕터씩 나간다. 예, 기본적으로 그 생각 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뭐 그 북스터디 같은 거 쭉 읽고 서로 얘기하고 이런 수준보다는 조금 넘어서야 되는 게, 이게 이제 수학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물리적인 의미. 근데 이게 내가 어떤 음향 관련된 직종에 있든 그 ABCD를 배운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려워. 기초의 기초를 배우는 거고, 내가 뭔가를 나중에 논문을 본다든지 기술 서적을 봤을 때, 이제 볼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거지. 그래서 주로 이제 제가 아무래도 이렇게 현장 경험이 많기 때문에 주로 이제 그 위주로 이야기를 하겠지만, 여기 나오는 수학 과정은 잘 몰라도 돼. 이해하면 더 좋아. 그거는 본인의 수준에 따라서 그냥 내가 수학이다 이해가 되는 사람 제일 해피한 거고, 몰라도 돼. 하지만 이 수학이 왜 이런 수학이 적용이 되고, 이 수학이 뭘 지금 설명해 줄 수 있는지가 중요해요. 이 수학이라는 것들은 물리적인 현상을 어떤 나타내주는 어떤 그 뭐라 그래, 일종의 툴인 거다. 도구인 거라서 그 수식을 이렇게 쳐다보면 물리적인 현상이 보여야 돼. 근데 내가 수학을 모르면 수학 자체도 모르겠는데 물리적 현상이 얼어 죽을 뭐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이게 이런 그 음향을 배울 때 학생들이, 뭐 나도 물론 마찬가지였고, 수학이라는 허들이 한문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수학이 이렇게 내가 이렇게 좀 이해가 잘 되면 물리적 현상 좀 이해하기 쉽거든. 이제 오늘은 그게 아니야. 수학은 일단 모른다고 보고 물리적 현상을 위주로 설명을 할 거야. 근데 수학은 이런 거다 정도는 그냥 짚고는 넘어가야 돼. 그래서 본인이 수학은 좀 더 공부하는 수밖에 없어. 미분이 뭔가요? 그러면 미분이 이런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미분이 이렇게 뭐 사인을 미분하니까 코사인 되고, 왜 코사인 돼? 이거 이제 설명 다 해주려면 이제 이건 한도 끝도 없이 이제 가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다.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대충 이야기해 주겠지만, 이제 그 정도는 생각을 하시고 이제 이걸 접하시면 돼요. 그 책을 정독을 할 거예요. 책을 정독. 이 책이 굉장히 저는 그 인사이트를 많이 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음향을 배우면서 진짜 재미없고 물리 현상을 몰랐는데, 저는 전작가 있는 쪽에서 이제 음향학을 배웠기 때문에 저희 지도 교수님이 이제 독일에서 이제 음향학을 배워서 우리한테 가르친 거죠. 근데 그 음향이라는 것들은 물리학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실체에 대해서는 이야기들을 사실 많이 안 하시더라고. 이 정기적으로 어떻게 뭐 물리적인 실체가 있으면 이것들 정기적으로 어떻게 해결할까 막 이런 거를 많이 했단 말이지.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곤 했지만, 음향학이라는 그 실체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를 안 했고 잘 몰랐던 것 같아, 내가 지금. 근데 나는 내가 이제 스피커 만들고 마이크로폰 뭐 우리가 만든 음향 관련 여러 가지 이런 장치들이 다 만들다 보니까 이제 기계공학을 공부를 해야 되고 물리학을 공부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돼서 이제 지금 나 좀 알게 됐는데, 그 뒤에 이제 이 책이 나온 걸 보면서 와, 이거 정말 진짜 본질이 여기 있구나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 책은 되게 정독을 할 필요가 있다. 정독하면서 내가 다 정독은 오늘은 읽어드릴 거예요. 다음은 대타라도 읽은 사람이 있는데, 오늘은 대타를 쓸 그 상황이 안 돼서 오늘 제가 읽어드릴 텐데, 그냥 책을 쭉 보시면 돼.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런 거다 저런 거 내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는 지금 있는 이 책도 없어질 뻔했고, 원래 여기까지 나왔거든요. 이게 다 왔는데 출판사에서 하도 안 팔리니까 이거 그냥 절판시켰어.
근데 이 책이 나오게 된 거는 한국소음진동공학회가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학회니까 이거 책을 낸 거예요. 학회가 되게 잘한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책이 다시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이 책은 안 읽어봤는데 나는 옛날에 이 책 가지고 옛날에 한번 했었어. 이 책을 가지고 한번 세미나를 한 적이 있는데 오타가 너무너무 많아. 이 책을 안 읽어서 그런데 혹시 내가 이따가 내가 이 오타 고쳐서 하는데 그게 고쳐졌는지 한번 보세요. 아마 그냥 고쳐졌을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이게 그러니까 약간 큰 숲을 보시는 분이다 보니까 자세한 거는 신경을 많이 못 썼다. 하고 이거 그러면 이제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순서. 맨 처음에 진동하고 파동을 배우죠. 그렇죠? 진동을 배우고 오늘 우리가 배울 거는 진동 파동에서 갖고 있는 특히 파동인데 이번에 배우는 것들은 우리가 사운드는 어쿠스틱 웨이브거든요. 이 파동을 웨이브라고 하고 진동을 바이브레이션, 옥실레이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이제 그 공기라는 매질을 통해서 압력이 교란이 되면 그걸 사운드라 그러잖아요. 그걸 어쿠스틱 웨이브라 그래. 웨이브인데 어쿠스틱 더 붙인 거지. 웨이브도 되게 종류가 많으니까 그죠. 수면파도 파동인 거고 뭐 되게 종류가 많잖아요. 그 중에서도 어쿠스틱 웨이브, 매질을 공기를 이용하는 웨이브를 우리가 사운드라 그래요. 그러면 바로 공기부터 나야 돼. 이 공기부터 안 나와. 공기는 언제 나오냐? 밑으로 내려가 볼래요? 내려가 보면 이게 뭐야? 3장 정도 되면 아마 나올 거야, 아마. 2장인가? 2장에 나오겠다, 2장. 2장에서부터 이게 나와, 2장에서부터. 이게 1차원 음파 방정식이라고 나오잖아요. 그치? 반응 방정식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공기라는 걸 다뤄요. 근데, 처음부터 공기를 다루면 푹 하지. 1장을 가볼게요. 1장은 희한하게 실에 대해서 이야기해. 스트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그렇죠? 현이야, 현. 그치? 현에 대해서 파동 방정식을 먼저 유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공기로 들어가. 근데 이 두 개 똑같아. 희한하죠? 실에서 이렇게 흔드는 거랑 파이프에서 하는 거랑 똑같은 현상이 생기는 거야. 우리가 말하는 거랑. 이게 훨씬 더 쉽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하는 거야. 이게 조금 더 어려워. 실은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데 공기는 이게 그 압축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공기 눌러지잖아요. 그렇죠? 소위 말해서 이제 분자가 있으면 안에 우리가 이 공기 확 누르면 엄청 작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밀도가 굉장히 낮은 거거든. 어쨌든 이 두 개가 같이 간다. 그래서 요걸 이해하면 이거는 그냥 이해는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현에서부터 제일 간단한 현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공기라는 매질로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가게 돼 있어. 근데 수식은 나중에 파동 방정식은 동일하다. 여기는 장력이 작용하면 여기는 압력이 작용하고 뭐 이런 게 차이밖에 없어요. 똑같이 간다는 거지. 근데 이걸 한번 하고 나면 이게 그대로라면 복사본이 한 번 더 있다라고 보시면 돼. 그러면 다음 주까지 다 나가요. 근데 여기서도 굉장히 많은 그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거의 기본 개념은 여기서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하다가 이제 그 수학에 관련된 게 조금씩 나오면 그때 조금 끊고 약간 설명해주고 다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할게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어쨌든 현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현이 이제 이렇게 할 때 이제 얇은 한과 굵은 한이 있을 때 반사되고 투과되고 오는 현상까지 있잖아요. 다 볼 거예요. 파동 에너지가 어떻게 되고 나중에 임피던스라는 개념이 있는데 음향학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임피던스예요. 모든 소리 현상은 다 임피던스 때문에 생겨. 임피던스라는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 임피던스, 인텐시티 이런 개념이 중요한데 인텐시티보다 임피던스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임피던스라는 개념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2장에 넘어가면 이제 음파가 나오죠. 음파. 파동인데 소리를 어쿠스틱 웨이브를 다는 음파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나온다고. 이게 나오면 이제 소리의 에너지하고 똑같아요. 아까 이제 단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게 대한 이제 공기라는 매질을 이용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한 게 이게 나오고. 근데 이제부터는 계속 이제 실은 안 나와.
실은 이제 필요 없는 거지. 이제 음파를 가지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음파가 이렇게 이제 맨 처음에 소리가 이제 만들어지는 게 방사라 그러잖아요. 이제 프로파게이션을 막 하잖아요. 그러면 아까 임피던스가 서로 다른, 매질이 서로 다른 게 만날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방사가 됐다가 입사가 되면 반사도 생기는 그 투가 되는 녀석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산란되는 녀석도 있고 회절이 되는 녀석도 있고 막 생기잖아. 이제 그런 것들을 다루는데 제일 쉬운 것들은 그냥 이렇게 플랫하게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이것도 평면파로 가정을 해요. 평면파가 쫙 이렇게 같이 가는 거 있잖아요. 이런 구형파 말고 평면파가 쫙 가다가 매질이 서로 바뀌네. 임피던스가 차이가 나면 튕겨 나오고 얼마만큼 튕겨 나오고 얼마 넘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게 여기서 나오는데, 그러면 요것도 있겠지만 경사면으로 만들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초등학교 때 스넬의 법칙이 나와. 이 두 개 음속이 막 바뀌면 빛이 휘는 게 있었잖아요. 그치? 스넬의 법칙. 몇 도로 휘지면 이런 게 있었잖아. 이제 그렇게 하면서 수직 입사도 있고 경사 입사도 있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온다. 그래서 반사 투과파 이야기가 3장에서 나와요. 이해가죠? 그럼 여기서 나오면 우리가 이제 방음벽을 어떻게 세워야 되고 차음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얘기가 다 나온다. 다음 이제 4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아까 이제 음원이 있고, 음원이 이제 구형파로 만들어지든 피스톤이 막 이동을 하든 숨쉬는 공이 됐든 있잖아요. 제일 쉬운 게 모노폴이 제일 쉽거든. 무제한으로 날아가는 거 있잖아요. 이 풍선이 이렇게 진동한다고 보면 있잖아요. 무제한으로 다 똑같이 날아갈 거잖아. 이렇게 하는 숨쉬는 공, 브리딩 스피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나가는 것도 있고, 아니면 이제 피스톤이 이렇게 진동해가지고 평면파가 앞으로 나가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 하는 것들이 방사, 아까 피스톤으로부터 방사하는 거. 이게 이제 스피커랑 똑같은 거지. 무한 배풀이 있고 판때기가 이렇게 진동한다.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산란 회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이게 이제 소리가 만들어져서 경계면을 만나서 반사될 수도 있고 투가 될 수도 있고 산란될 수도 있고 하는 거지. 이런 것들도 하고 회절되는 거. 회들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직선으로 가는 거 외에 나머지를 다 회들이라고 보면 돼. 좀 굴절도 일종 회들 현상이죠. 그렇죠? 이게 파면의 진동 방향이 휘는 거야. 직선이 아니라 다른 게. 이렇게 오는 것들도 이제 직선이 왜 다른 면 가는 건데 반사도 일종 회들 현상이라고 하나로 볼 수 있겠지. 굴절도 그렇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5장에 넘어가면 이제 소리가 어느 이제 닫힌 공간에 있는 거예요. 이 닫힌 공간에 두 종류가 있어. 굉장히 큰 닫힌 공간은 이제 룸 어쿠스틱스가 되겠지. 콘서트 홀 같은 거 그렇잖아요. 실내 공간이 큰. 내가 파장 입장에 봤을 때 굉장히 큰 게 어쿠스티컬리 라지 스페이스를 우리가 홀 이런 거 다루고, 어쿠스티컬리 스몰 스페이스는 덕트 같은 거예요. 덕트에서 이렇게 커지다가 작아지고, 또 혼이 이렇게 왜 이렇게 혼이 이렇게 커지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 다 나누는 게 바로 이게 5장이에요. 여기까지 보면 끝이야. 엄청 더 많은 것 같은데 여튼 여기까지 가는 거야. 이게 펀더멘탈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는 거. 훨씬 뒤에 있는 게 많은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공기들도 유체 현상이니까 그렇죠? 이게 배울 때 이건 굉장히 쉬운 거야. 이 보면 수학이 엄청 어렵게 보이겠지만 쉽다고 당해야 돼. 왜 쉽냐? 실제 우리가 이대로 다 나타나지가 않아. 이거는 굉장히 작은 소리일 때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소리면 이렇게 거동이 안 돼. 그리고 얘는 유체는 이동이 없다라고 가정을 해. 공기 이동이 없어. 뭐 비행기 쫙 날아가면서 소리가 어떠냐면 이거는 절대 해석이 안 돼. 여기서는 없어 그런 거. 근데 막 이렇게 막 자동차 배기가에서 막 이렇게 뜨거운 열기가 확 나오면서 막 소리가 나고 이런 것도 해석이 안 돼. 그래서 그런 거 다 없어. 그래서 공력학 이렇게 있잖아요. 뭐 머플러 설계하고 이런 거 아니면 뭐 관로에서 뭐 이렇게 뭐 유체가 막 이동하면서 에어컨 뭐 찬바람, 더운 바람이 나오면서 뭐 소음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해석 하나도 안 돼요. 근데 굉장히 어려워. 그걸 다루는 사람이 이걸 보면 껌이라 그래 이거.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 정도 우리가 관심 있는 어쿠스틱스는 해석 다 되고 컴퓨터 시뮬레이션 전부 다 된다고 보면 돼. 거의 다. 엄청나게 큰 소리 빼고. 이거는 굉장히 쉬운 학문이다라고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봐요. 이거보다 훨씬 어려운 거 배우는 사람들은 많다. 엄청나게 큰 소리는 어느 정도를 130데시벨 이상 되면
이제 non-linear acoustics로 바뀌어. 그러면 내가 1kHz 톤 넣으면 1kHz만 나오지가 않아. 2kHz, 3kHz, 4kHz가 나오는 거야. 이제. 사인파를 주면 사인파가 안 나오고 사인파를 주면 톱니파가 나와. 우리가 그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비선형이 나오는 경우는 굉장히 압축을 시켜서 이제 음압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고 굉장히 가속이 빨리 될 수도 있어. 이제 갑자기 질투한다고 그러면 압축 드라이버 써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공연장 가보면 그냥 생각하기에 엄청나게 큰 걸 가지고 이렇게 고압축 드라이버를 써가지고 이렇게 공연을 하면 포인트 소스가 돼가지고 되는데 우리가 라이너를 많이 쓰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한 개가 130dB 이상에 내줘버리면 이게 다 비선형으로 가버려요. 소리가 다 엉망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뭐 우리가 듣는 데서 130dB 이야기인데 실제로 그게 아니고 소리를 내주는 데서 130dB이기 때문에 우리가 1m에서 130dB 혼 스피커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만약에 내가 듣는 데서 130dB를 하면 이 혼이 이렇게 해가지고 압축 드라이브에서는 150, 160dB이 이미 나오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이미 다 찌그러져서 나와요. 그래서 이미 그렇게 잘 안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듣는 데서는 보통 뭐 100몇십 데시벨 이상으로 나올 수 있는 여러 개의 스피커로 여러 가지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게 이제 큰 소리를 압축을 해서 큰 소리를 내줘가지고 하는 공연할 때 그런 게 있고, 이제 굉장히 가속이 빨리 되는 경우가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이제 서브우퍼인데, 이게 서브우퍼인데 이렇게 좀 고주파수를 내주고, 그리고 뭐라 그래야 되냐 그러면 롱스트로크를 한다고 볼게요. 롱스트로크. 그러면 끝에 갖다 팍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비선형이 굉장히 많이 발생돼요. 그럼 소리가 더러워져. 그래서 너무 서브우퍼를 내가 뭐 30Hz를 내주고 싶은데 4인치다. 그러면 이렇게 해야 그 120dB 큰 소리를 내준다 가정해서 이렇게 날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돼버리면 롱스트로크 하는 서브우퍼 같은 경우에는 소리가 좀 안 좋지. 작게 내줄 때는 문제가 없는데 크게 내주면 이제 비선형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진도를 하나도 못 나가기 때문에 이제 자, 그래서 이제 하다가 이런 이야기들 해야 재밌잖아. 뭐 이게 진도가 분명히 더 좋을 거라고 이런 이야기하면 그래도 관심 있는 사람들은 볼 건데 1.1절부터 들어가 볼게요. 진동과 파동인데 진동과 파동이 뭐가 다르지? 이제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이제 쭉 읽고 일단은 책을 안 읽으면 책을 쭉 읽을게요. 읽으면서 어느 거 스탑할게요. 진동과 파동. 진동은 바이브레이션이라고 그러고 파동은 웨이브라고 그러고 웨이브 프로파게이션이라고 그래요. 현상은 각각의 서로의 특수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진동과 파동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음파에 대해서 이해해보자. 그러니까 음파는 어쿠스틱 웨이브니까 웨이브까지 들어갈 거잖아요. 그렇지? 사실 진동은 파동의 특수한 형태예요. 그러니까 진동은 바이브레이션이잖아요. 그렇지? 바이브레이션. 진동이라는 개념은 갇혀 있는 공간에서 있잖아요. 거기서 그냥 지가 주기운동을 하고 있는 식으로. 그게 진동이에요. 근데 파동은 그게 아니야. 주기운동을 하는데 이게 퍼져나가는 공간상으로.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파동 할 때 그냥 외우고 쉽게 파동이잖아요. 이게 이렇게 진동이 전파된다. 진동이 공간상으로 전파되는 걸 갖다가 파동이라고 그래. 그걸 갖다가 우리는 웨이브라고 그런다. 진동은 그냥 바이브레이션 아니면 옥실레이션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계속 이렇게. 그거는 이 텀이 진동이라는 이 텀은 만약에 프레셔를 나타내든 높이를 나타내든 높이 있잖아요. 나타내든 이거는 전부 다 시간 함수예요. 시간에 대해서 높이가 바뀌고 시간에 대해서 압력이 바뀌는 거야. 근데 웨이브는 P가 바뀌든 우리가 한번 실부터 스트링부터 알아볼 거니까 Y부터 바뀌겠죠. 이거는 X하고 T의 이변수 함수야. 시간에 대해서는 진동을 하지만
공간에서 퍼져나가기 때문에 이 변수를 나타내는 거야. 그 프레셔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압력이 시간하고 공간에 대해서 바뀌어 나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나오면 이 개념이 뭔지를 알아야 돼. 이 개념이 표기할 때. 그러면 x, y, 이게 t가 있고 y에 tx가 있을 거잖아, 그렇지? 사실 똑같은 거지만 이건 내가 관점을 x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x의 관점에서 t가 바뀌거나 이런 것 보는 중점 상황으로 보는 게 달라.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뭐 x-ct 이런 게 있고 뭐 t-c분의 x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 그렇지? 그렇잖아. 이거는 이렇게 나타낼 때는 xt를 나타낼 때 이렇게 나타내는 거지. 내가 x의 관점에서 어떻게 되는지 보는 거야. 어? 이거는 t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이거는 ptx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더 맞아. 이거 ptx 이렇게 나타내고 이렇게 쓴다 그러면 약간 그거는 좀 사입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들은 파동이기 때문에 항상 공간이라는 게 있어, 공간. 근데 우리는 사실 솔직히 공간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죠. 우리가 룸모드 있는 거 다룰 때 공간이잖아, 지금. 퍼져나가기 때문에. 내가 소리가 저렇게 퍼져나가지 않으면 뭐 소리가 아니면 의미가 없잖아. 내가 듣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항상 공간이라는 게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항상 들어가 있는 거야. 이제 이게 조금 어려워. 우리가 T만 다룰 때는 좀 쉬웠지. T만 다룰 때는. 진동은 이것밖에 없어요. 공간이라는 개념이 없다고. 여기서 있잖아요. 매달아 놓고 탱탱이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 그렇지? 없다고. 쳐나가는 게 없다고. 왜냐하면 구속을 시켜놓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이 안에서 뭐 놀게 하는 이런 것들밖에 없기 때문에. 그 진동은 그냥 시간계만에 있는 거야. 진동은 그래서 이게 뭔가가 이렇게 있다 왔다 갔다 이렇게 이런 그죠?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진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진동인데 이게 이렇게 가는 게 진동이 아니야. 이거는 파동이야. 이렇게 가는 게 진동이라는 게 이렇게. 그럼 이렇게 한다고 하면 어쨌든 자기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시간이 필요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 시간에 대한 함수잖아, 그렇지? 다 압력이 뭐 제대로 돌아오든 이게 높이가 뭐 y라는 높이가 돌아오는 시간이 있는데 이게 이제 다시 원위치까지 돌아오는 시간을 갖다가 우리는 주기 t라고 그런다고. 라지 t로 표기를 해요. 그 다음에 1초 동안에 이게 몇 번 이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오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띡또 그러면 이게 1초에 한 번 이게 자기 자신을 돌아오는 행위를 한 번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이걸 갖다가 우리는 주파수라고 그래. 프리퀀시라고 그런다고. 그 다음에 이제 생소한 게 오메가라는 게 있어. 이제 이것 때문에 이 다 오메가로 나오죠. 이걸 갖다 W라고 읽지 말고 오메가라고 읽어야 돼. W라고 읽으면 그리스 그 공학 공부를 하려면 그리스 문자는 항상 이렇게 이게 휴대폰 뒤에다 붙이고 다녀. 이거가 뭔지 항상 봐야 돼. 이게 좀 헷갈리거든. 그게 대문자도 있고 소문자도 있고 막 그래요. 왜 처음부터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옛날 이거 뭐 이게 우리가 이렇게 배우는 이렇게 학문들이 옛날 그리스 시대부터 내려와서 그 전통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 이게 그리스 문자로 다 표시를 하게 돼 있어요. 어쨌든 이게 오메가가 있는데 이걸 갖다가 우리는 각속도라고 그래요. 갑자기 이게 왜 튀어나오는지 이게 사실 되게 의문인 거지. 오메가라는 게. 근데 이게 우리가 나중에 모든 걸 갖다가 복수 지수 함수로 복수수를 다루게 되고 복수수는 복수 지수 함수를 다루면 연산이 굉장히 편해져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다 익스포넨셜 j 오메가 어쩌 다 그렇죠. 이제 그렇게 다 전개한다고. 그게 그 엿먹으라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표현이 나온 게 아니에요. 이게 엄청 쉽기 때문에 나온 거거든. 근데 그게 보면 주파수 해놓으면 되는데 이게 또 얘는 또 이거래. 주파수에다가 2파이가 곱해지는 거래. 그렇죠. 이게 이해가 안 가잖아. 근데 이거는 어찌 보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게 주기운동 한다 그래 되는 식으로, 그렇지? 근데 주기운동이 제일 쉬운 주기운동이 뭐야? 원운동이잖아. 원은 뱅글뱅글 돌면 원이 이렇게 뱅글뱅글 돌고 있다는 식으로, 그렇지? 여기서 보면 어떻게 돼? 이쪽에서 보면 올라갔다 이렇게 하고 있을 줄, 그렇지? 진동하고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게 나는 여기서 뱅글뱅글 이렇게 돌고 있지만 여기서 보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가 이거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 원운동 가지고 이렇게 그 왕복 운동 만들어지는 메커니즘이 되게 많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운동 관점에서 이걸 보자라는 거지. 이 두 개 링크해주는 링키지가 이 원운동을 하면 반드시 이게 투파이라는 이 원주를 따라 돌고 있잖아요, 지금 같이. 원주를 따고 있으니까 이파이가 되는. 그래서 이거는 어찌 본다고 하면 얘는 우리는 사실 음향하는 사람 얘에 관심이 많아, 주파수에. 학수도에 별로 관심이 없어. 우리 관심사는 야, 니 몇 번 반복했는데 그게 감식 있잖아. 몇 번 이게 떨어져서 지금 나는 건 이런 데 관심이 있잖아. 우리 회전한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고. 그래서 그냥 몇 번이기 때문에 얘는 실제로 내가 이게 이렇게 올 때는 실제로 이렇게 이게 원주를 다 돌아야 될 거잖아. 이 표현이 다 들어가 있는 거, 이게. 이 파이가 원주니까. 그래서 횟수에다가 원주가 곱해지면 실제로 원운동이 아니라 몇 바퀴가 얼마나 연락에 돌아왔는지 그걸 보는 거잖아. 그게 각속도야. 단위 시간당 얼마만큼 연락이 돌았냐 이걸 보는 거야. 그렇지? 그 연락이 돌 때는 한 바퀴, 두 바퀴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런 우리는 주파수를 표현한다. 이게 이파이가 붙은 이유가 그거야. 이거 이해가요? 그래서 항상 오메가는 2파이F라고. 아, 2파이가 라디안 값이잖아, 라디안, 그렇지? 이거는 원주 한 바퀴를 하잖아, 한 바퀴. 반 바퀴면 파이고, 한 바퀴면 2파이고, 90도면 2분의 파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지?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 근데 이제 이따 공간을 가잖아. 그러면 얘는 주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주기가. 그러니까 한복인데 완복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주기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공간이라는 것들은 이제 공간이 퍼져나갈 거든. 내가 이 빙빙빙 돌면 공간선이 이렇게 퍼져나갈 거잖아요. 자전거를 타고 왔을 때 공간으로 간다고 하면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이게 이렇게 이제 가고 있어요. 나는 분명히 위아래를 가고 있는데 이게 내가 이제 이 전파를 해서 가다 보니까 얘가 이렇게 갈 거라고 이렇게 갈 거다 이런 식으로 그렇지? 갈 거잖아. 그러면 얘가 내가 한 번 가고 또 반복이 될 거잖아. 어쨌든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왔다 갔다 하고 이제 시간을 쭉 뺐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그렇죠? 얘는 이렇게 가고 이제 내가 이렇게 볼펜이 움직이고 있는데 종이를 쭉 뺐어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거지. 이제 이까지를 한복 반복되는데 이동되는 거리를 갖다가 우리는 파장이라고 그런다고. 그걸 갖다가 람다라고. 파장. 이건 딱 보면 이제 공간 변수죠. 길이가 나오잖아. 이게 미터가, 이거는 미터일 거잖아. 이거는 그 뭐야? 시간분의 1이지. 그쵸? 아, 시간이지, 시간. 이거 시간분의 1, 시간. 세컨, 그치? 이건 미터가 나오는 거. 이렇게 나온다. 그럼 주파수는 1초 동안에 몇 번이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분의 1이에요. 1초 동안에 몇 번이 나오냐는 거지. 2Hz다 그러면 1초에 2번. 3Hz라면 1초에 3번이니까 그렇지. 이거는 단위가 시간분의 1이라고. 그렇죠? 이거는 2파이이기 때문에 라디안 값이라고. 그래서 이건 라디안 퍼 F가 있기 때문에 F가 S분의 이제 라디안 퍼 세크가 나온다고 이거는. 그렇죠? 1초 동안에 라디안이니까 원주를 따라서 얼마만큼 열심히 돌았냐 그걸 보는 거라고. 겁나게 많이 돌면 이게 값이 커지면 겁나게 많이 돌았겠죠. 어쨌든 이제 이게 있는데 조금만 찍어 갈게요. 지금 내가 말하는 거 이게 기본적으로 모르면 그 수학을 보는데 굉장히 이 수식을 보는데 굉장히 어려워. 그래서 아까 t가 있었고 주파수가 있었고 오메가가 있었잖아요. 이 세 개 관계 말고 이거 t는 세크라 그랬죠, 그렇죠? 몇 초냐? 이거는 초분의 1초에 몇 번씩 반복했냐? 1 오브 세크가 단위라 그랬고 이거는 라디안 퍼 세크. 이 라디안 2파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갖다가 각속도라고도 그러죠. 앵귤러 프리퀀시라고 그러고 각속도 기대 가지고 있는데 이거 이제 공간으로 가면 얘는 람다라고 됐고 얘는 이제 단위는 미터였었어요. 그렇잖아. 이렇게 가고 이거 주파수는 이거 역수였잖아요, 그렇지? 그럼 이거 역수를 한다고 이러면 되겠네, 그렇지?
그치? 그러면 원 오브 미터 이런 식으로 표시하면 되는데 이런 강의는 없어. 안 써. 이건 없다고. 근데 이게 이제 뭐냐고 하면 여기서 하나 더 생기는 게 하나 더 있어요. 이건 이제 뭐냐고 그러면 아까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각속도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요거에 대응되는 것도 뭐냐 그러면 나중에 이게 파수라는 게 나와. 이게 이제 뭐냐고 하면 이게 아까 2파이 F였잖아요. 그치? 그치? 이거는 나왔지만 이거는 란다분의 2파이라는 아까 란다분의 1인데 여기가 2파이가 들어가 있잖아요. 라디안으로 본 값이 이게 이제 웨이브 넘버가 되는 거지. 이 관계는 좀 이따가 여기서 나와, 그 이야기가.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 이거는 그러니까 단위 길이당 이 파장이 이 한 번 반복되는 이게 단위 길이당 몇 번이 들어가 있는 거야. 요런 게 있잖아. 이게 아까 한 파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런 파장이 몇 번이 단위 길이 안에 들어가 있느냐라는 걸 보는 거예요. 5번이 들어가. 이게 아까 1초에 몇 번이 들어가 있는 거 본 것처럼. 그렇죠? 이게 약간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1초는 아니야. 그러니까 1m에 뭐 예를 들면 뭐 이게 이 파장이 몇 개 들어가 있는 그 개념은 아니에요. 어찌 본다고 하면 2파이기 때문에 2파이 내에 이게 이 파장이 몇 번 들어가 있냐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 근데 사실 이게 라디안 값이 그러니까 파이를 갖다 3.14로 해가지고 6.28m 이내에 뭐 이거 몇 개 들어가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해도 뭐 될 수는 있지만 어쨌든 단위 길이에 몇 번의 이게 파수가 그래서 이를 갖다가 파수라고 그러죠. 웨이브 넘버라고 그래. 이 웨이브가 한 파장이 들어가 있는 숫자 몇 번이 들어가 있는 번 된다고. 그럼 이거는 라디안 퍼 메타가 되겠죠, 그렇죠? 이게 메타로 들어가는 거니까 이게 이제 얘가 뭘 의미를 하는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 정도만 하고 이제 들어가면 돼. 여기 질문. 그래서 이제 여기는 다 시간 텀인 거고 여기는 다 공간 텀이구나. 우리는 웨이브를 다룰 거기 때문에 진동한다고 그러면 이것밖에 없어. 진동은 퍼져나가는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거 보이시잖아요. 그렇죠? 이 두 개가 딱 구속이 되어 있죠. 이 바깥으로 퍼져나가는 거 없잖아. 그럼 이거는 진동으로 보는 거지. 더 이상 얘가 뭐 플럭티시든 어떤 생기든 간에 더 이상 퍼져나가는 현상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까지는 공간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경계면이고 그 이상으로 퍼져나가는 게 없으면 이건 진동 현상이겠지. 자, 이제 읽어 나가볼게요.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읽어 나가봅시다. 1.1절 현 진동에서 파동까지 파동의 전파 현상에 대한 명쾌한 이해를 하기 위하여 가장 단순한 경우라 볼 수 있는 그림 1.1.1절과 같은 현의 진동을 생각하여 보자. 이 그림은 양끝이 고정된 현이 자유 진동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자유 진동이라는 말은 그 자유는 어떻게 만듭니까? 그러면 되게 골치 아파 이거. 얘가 만들어질 수 있는 체대를 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만들까? 지금 밑에 한번 그림 볼래요? 지금 이게 있는데 뭐 이런 모드가 생길 거잖아요. 왜냐 그러면 이 두 개가 끝이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럼 이거는 나중에는 이제 바운드리 컨디션 그래요. 경계 조건이라고 그래요. 이 경계 조건이 얘가 움직이면 안 되죠. 잡고 있으니까. 나는 여기 잡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얘가 만들어질 수 있는 파동의 형태를 한번 그려보는 거야. 모든 경우수를. 그럼 제일 쉬운 게 이거부터 있겠지. 원래는 이거부터, 그렇죠? 1차. 그치? 양쪽에 잡고 있으면 여기 잡고 있고 여기 잡고 있고 이렇게 있으면 제일 쉬운 게 요거부터 생길 거잖아. 그치? 그 다음에 생길 수 있는 것들은 여기 생길 거잖아. 그 다음에 생길 수 있는 것들은 여기 생기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생길 수 있는 무한정으로 계속 생기겠죠, 그렇죠? 생길 수 있는 거. 물론 이게 가면 갈수록 높이는 줄어들겠지, 그렇지? 에너지 이게 높이는 줄어들지만 어쨌든 경우수는 무한정이 생길 거라고. 그러니까 이걸 자유진동이라 얘가 생길 수 있는
이 경계 조건이 주어졌을 때 얘가 생길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다 만들어주는 어떤 그걸 갖다가 어쨌든 자유진동이라고 그래. 프리 바이브레이션인데 사실 이거는 그 책에서 나오는 얘기지. 그럼 가지는 어떻게 시켜야 되지? 이게 되게 골 때리는 거라고. 이것만 하더라도 얘는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얘를 볼게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얘를 갖다가 주황을 가지는 시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황을 가지는 시켰어, 내가. 예를 들면 어떻게 가지는 시키냐? 스피커를 가지고 얘가 이제 쇠로 돼 있었어. 스피커를 가지고 쇠란다. 쇠로 돼가지고 있고 얘를 내가 솔레노이드 같은 자석으로 가지고 얘를 갖다가 이렇게 막 가진시키는 얘기다, 그렇지? 비접촉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가진시키면 이런 모드가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안 나오지. 나는 움직이라고 하는데 얘는 안 움직이는 조건이잖아. 얘는 내가 여기다가 가진시키면 얘는 잘 움직이는 조건이니까 잘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되게 골치 아파. 그래서 이제 스피커를 가운데 놓으면 어쨌든 간에 절반에 내줄 수 있는 소리의 절반은 없어지는 그거랑 똑같은 거거든. 나는 움직이라고 하는데 얘는 내가 이 소리가 나오려면 얘는 안 움직여야 이 소리가 나오는 거잖아.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은 소리가 아예 안 생긴다고. 근데 얘는 잘 움직이겠지. 여기서 하면 그 2차 빼고 1차하고 3차는 잘 일으키겠죠. 그렇죠? 여기서 내가 가정시킨다고 하면 여기서 만약에 가정시킨다고 하면 그럴 거잖아. 그래서 스피커 위치가 중요하다는 거야. 센터에 놓으면 얘가 내줄 수 있는 소리 절반일 때는 없어져. 스피커는 잘 내줄 수 있겠지. 하지만 이 경계 조건이 이 공간 때문에 있잖아요. 공간 때문에 소리의 절반이 날아가니까 센터에 딱 나와버리면. 야외에 놓으면 원래 다 나오는 스피커가 해필이면 방에 가져와가지고 벽이 이제 안쪽밖에 없다고 여기 딱 가운데 딱 하나 틀었다 보면 절반이 날아가 버리는 거야. 그렇겠죠. 이게 얘 안 나올 거고 나중에 얘 안 나올 거고 얘 안 나올 거고 여기가 0으로 되는 지점은 다 안 나올 거잖아. 그러면 전체 절반이 날아가겠죠, 그렇죠? 홀수만 남고 짝수는 싹 다 날아간다고. 그러면 이 다 나하고는 이 자유 진동을 만약에 내가 모사해 보고 싶다 그러면 가지는 어떻게 시키냐 한다 그러면 바로 끝에서 시켜야 돼. 끝에서 시킨다. 그래서 드라이빙 포인트를 할 때는 끝에서 이렇게 시키면 거의 다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2분의 1 지점에다가 하면 소리의 2분의 1이 날아가잖아요. 3분의 1 지점에다가 치면 소리의 3분의 1이 날아가 버려. 안 나오는 게 4분의 1 지점에다가 치면 소리가 4분의 1이 날아가 버려. 5분의 1, 6분의 1, 7분의 9분의 한 100분의 100분이 날아간다는 말은 100분 99는 나온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이 끝으로 붙을수록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얘가 자유진동이 나올 수 있는 게 다 나온다는 얘기죠. 대신 이제 가진하기가 되게 어렵지. 이 센터면 센터일수록 얘가 훨씬 더 운동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근데 끝에 이렇게 치면 그 기타를 이렇게 끝에다가 이렇게 플러킹을 해봐야 소리 잘 안 나잖아. 하지만 배우면 되게 많이 나온다고. 근데 가운데다가 플러킹을 하면 소리 잘 나지. 근데 그 절반만 소리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되게 빈 소리가 나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이런 이야기 하면 이제 굉장히 이야기가 많죠. 어쨌든 한 개 가지고. 재밌지? 그래서 저런 거 가진 실험할 때, 특히 악기 같은 거 가진할 때, 악기의 관의 위치가 할 때 이거 옛날에 색스폰 이런 거 연구할 때도 이게 가진시키는 게 제일 어려워. 가진기를 어떻게 만드느냐. 비접촉식이 돼야 되면서 얘 갖고 있는 모든 내추럴 모드를 갖다가 다 나올 수 있게끔 가진을 시키는 게 제일 어려워. 이거 현악기 이런 것들도 얘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이게 바디가 얼마만큼 몸통이 어떻게 잘 깎였는지 보려면 가진시켜야 될 거잖아. 그러면 이게 누가 활을 켜줘야 될 거잖아. 근데 이 가면 접촉식이 되잖아. 그러면 그걸 갖다가 그 쇠로 바꾼 다음에 전자석을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진을 시켜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다니까. 그러면 또 다 해야 되는 건데 끝에다가 이렇게 하면 끝에다 하면 이게 잘리게 되나? 쭉 하면 막 다 타버리고 에이 다시 다 우리 그런 짓거리를 많이 했다. 어쨌든 이런 이야기 이제 안 하고 나갈게요. 어쨌든 이런 게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이런 것들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 진동 현상은 다시 그림과 같이 두 개의 모드를 분리하여 생각해 볼 수 있고 결국 이 진동 현상 또는
모양은 수학적으로 y x of t 해가지고 뭐 a2 sin L분의 2파이 x sin 뭐 2파이 f2t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쵸? 플러스 a3의 sin L분의 3파이 x sin 2파이 f3t 플러스 파이 이렇게 나오잖아. 이게 나온 게 왜 그러면 sin L분의 2파이 x가 나오고 sin 2파이 f2t가 이렇게 두 개가 붙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시공간을 같이 나오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하나는 시간에 대한 t 함수잖아요. 그렇지? 네, 여기까지만. 여기 보면 이제 보세요. sin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L분의 2파이 x가 나오고 그렇지? 그 다음에 sin 2파이 f2t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시간에 대한 함수인 거고 이거는 공간에 대한 함수인 거예요. 이게 파동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이 사인이라는 거고 삼각함수를 배우면 사인 안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각도가 들어가야 되지. 사인 2m 이런 거 봤나? 그런 거 없잖아. 그렇죠? 사인 무슨 2초 이런 거 없잖아요. 여기는 무조건 각도라는 게 들어가 있다. 각도, 앵글이 들어가 있다고. 각도를 표현하는 것들은 각도 자체도 있지만 라디안이겠지. 2분의 파이, 사인 2분의 파이, 뭐 사인 파이 이게 된다고. 그래서 여기서는 전부 다가 이게 이거 보세요. L이잖아. L이면 길이죠. 요가 길이잖아. 그렇죠? 요 길이 같으면 이거 뭐가 돼요? 메타죠, 아시죠? 이 메타하고 이거는 같이 날라가지고 그렇죠? 이것도 미터, 이것도 미터니까 그러면 뭐가 남아? 2파이만 남죠. 그러면 딱 이 사인 조건에 맞지? 라디안만 딱 남잖아. 이것도 볼게요. 이거 t죠. f는 아까 아구멘트 뭐라 했어요? 1 over f라고 그랬죠. 1 over 시간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쪽에 날라가지. 이거는 시간이 초고 이거는 1분의 초니까 이도 날라가잖아. 그럼 2파이만 남죠. 이거 딱 맞지? 그 사인은 삼각함수는 그 안이 무조건 라디안 값으로 나와야 돼. 뭔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시간 공간 터음이고 저도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약간 이제 두 번째, 이건 세 번째 반복하는 거고. 이 파이는 뭐냐고 하면 초기 위상이라 그래가지고 그 시점이 좀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초기 시작할 때 지점이 우리가 사인 같으면 0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것도 이렇게 시작하는 것도 좀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초기 어떤 위상값을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말하는 요런 개념을 좀 알아두는 게 좋아요. 아, 삼각함수라는 것들은 각도에 대한 개념으로 나오는 것들을 여기서 F2, F3는 각각 두 번째, 세 번째 고유 진동수를 나타내면 파이는 두 번째 모드와 세 번째 모드가 진동에 참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상차, 즉 시간차를 나타낸다. 그림 1.1.2를 이용하여 현의 진동을 잘 관찰해 보면 고유 모드의 절점 사이의 운동이 각각 파이만큼 위상차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림 한번 보면 이거하고 이쪽은 얘가 올라갈 때 얘가 아래로 떨어지죠. 그렇죠? 얘가 나중에 올라가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반대 위상을 가지잖아. 파이만큼. 그치? 180도 위상, 파이라는 게 180도잖아. 그치? 180 위상차를 가진다는 얘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 나중에 룸모드 할 때 있잖아요. 룸모드 할 때도 이렇게 서로 반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모드가 안 생기게끔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퍼 두 개를 여기다 놓고 있잖아요. 같은 상으로 빵 쏘버리면 얘는 없어져 버리겠죠. 지금 이게 서로 상이 반대일 때 이렇게 내가 이쪽은 극성을 우퍼가 두 개 있는데 여기는 극성을 뒤집어 줘가지고 얘는 당겨주고 얘는 밀어주고 하면 이 모드가 잘 생기잖아. 이런 식으로. 그렇지? 잘 생길 건데 두 개 다 같이 밀어버리면 어떻게 이런 요건이 생길 수가 없잖아. 얘가 계속 운동이 못 하겠죠. 그러면 이런 모드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없어져 버리지. 그래서 서브포 두 개를 양쪽에 놓고 빵 틀어버리면 이 모드 자체가 아예 안 생겨. 2차 모드가 안 생기면 4차 모드도 안 생기고 막 그럴 거잖아요. 그게 이제 MSO 있는 데서 보는 모드 매니플레이션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항상 반대로 생기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이 질점으로부터, 이 노달 포인트로부터 반대상으로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안 생기면 이런 파동이 만들어질 수가 없잖아. 이렇게 아니면, 그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를 들면 두 번째 모드의 왼쪽 절반 부분의 운동 중 최대 진폭을 갖는 점, 반절점, 안티노달 포인트, 즉 4분의 1 지점에서의 운동은 최대 진폭을 A2라고 하면 A2 sin 2파이 F2T가 될 것이며 반대로 오른쪽 절반 부분의 운동 중 최대 진폭을 갖는 점, 즉 4분의 3L에서의 운동은 마이너스
아까 상이 반대니까 마이너스가 붙겠죠. 그렇죠? 마이너스 A2에 sin 2파이 F2t 즉 A2 sin 2파이 F2t 플러스 파이만큼 위상차가 생기는 거죠. 180도만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이 파이만큼 위상차는 절점을 분기점을 하여 존재한다. 그래 이런 게 중요해요. 이게 서로 번갈아 가면서 생길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커지면 작아지고 커지면 작아지고 이렇게. 그래서 지금 그림 1.1.1 이렇게 있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또 식 1로 표현된 진동 현상 중에서 우변의 첫 번째 항을 또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기 위해서 우선 곱의 형태에서 합의 형태를 변형시킨다. 아까 사인하고 사인 두 개가 이렇게 시공간을 나누기 때문에 곱으로 표현되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뭐 A2의 사인 2파이 x 오버 L 뭐 사인 2파이 F2t 이렇게 되는 이걸 갖다가 삼각함수의 합카차 공식 있잖아요. 곱을 합으로 나타내는 공식이 2분의 1에 코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처럼 수식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같이 쓸 수 있다. 이것을 다시 x축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표현하면 2분의 1 a2 코사인 L 2파이 x 마이너스 L 오버 1 오버 F2t 마이너스 코사인 뭐 L분의 2파이가 이런 게 나온다는 거예요. 3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쓸 수 있다. 여기서 L분의 1 오브 F2 있잖아요. 이것은 속도의 차원이라는 거지. 보세요. L은 길이고 미터잖아. 그 분자는 미터지. 1 오브 F2, F2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주파수인데 그 시간의 역수관계 있다 그랬지. 그렇지. 시간의 역수니까 시간이잖아. 그러면 그 속도를 시간으로 나눠주면 거리를 시간으로 나눠주면 속도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속도의 차원이 된다고. 미터 퍼 세크라고 이거는. 미터 퍼 세크로 나온다고. 그래서 이게 속도 차원을 갖고 있는 거였구나. 그래서 식 3식은 결국 설정된 x좌표 축에 대하여 양의 방향과 음의 방향으로 코사인 형태의 파가 그치 딱 코사인 파잖아요. 그치? 파가 L 오버 T2 그 T1은 1 오버 F1 그치? 이런 식의 속도로 전파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 이러한 전파 특성의 수학적인 일반 표현, 물리적인 특징을 논의하는 것이 이 장의 목적이다. 그러니까 이게 파동 현상에는 잡아주고 있잖아요. 아까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거는 뭐랑 같냐고 하면 코사인파가 요로 날아가는 녀석하고 코사인파가 요로 가는 녀석이 두 개가 중첩이 됐다고 보면 되는 거야. 그럴 거잖아. 아까 그림 한번 볼게요. 그림 올라가서 이거 보면 요런 방향이 요로 가고 있고 점선 방향이 요로 가고 있는 게 딱 중첩됐다고 볼 수도 있다는 거지. 수학적으로 뭐 그래 이게. 그렇게 보이잖아. 마이너스 코사인으로 보면. 그러니까 하나는 여기로 가고 하나는 이리로 가고 똑같은 건데 이렇게 가고 있는 게 딱 이렇게 어느 시간점에 딱 사진을 찍어서 보면 이렇게 보인다고.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야. 이게 재밌는 거야. 그러면 얘는 지금 양쪽에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일종의 진동 현상이잖아요. 그렇죠? 안 퍼져나가는 거잖아. 근데 이거는 여기로 가는 파동하고 여기로 가는 파동이 어떤 한 지점에 모여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래서 진동은 파동의 특수한 형태라는 거예요. 라이트 고잉 웨이브하고 레프트 고잉 웨이브가 같이 슈퍼포지션 되어 있는 중첩이 되어 있는 거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야. 진동은 원래는 진동은 그 개념이 아닌데 수학적으로 풀다 보면 그렇게 보이는 거야. 두 개의 파동이 반대로 오는 파동이 그냥 같이 중첩되어 있는 상태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속도가 얼마냐 이제 이 움직이는 속도 있을 거잖아. 오른쪽으로 날아가는 이 속도가 있을 거잖아요. 이게 이제 약간 C로 해서 보이는 거야. 식 3이 파동의 전파 특성을 나타내는 표현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현의 두 번째 모드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진행하는 파에 의하여 형성된 특수한 형태의 파동, 그치? 으로서 절점을 중심으로 고정된 파이만 배의 이상차를 가진다. 그치? 아까 180도 이상차를 가진다 그랬죠. 이러한 파동 형태를 우리는 정제파라고 한다. 스탠딩 웨이브라고 한다. 스탠딩이라는 말은 보면 가만히 있는 것 같잖아. 그치? 실제로는 이렇게 움직이는 건데 여기만 내가 딱 중심으로 본다고 하면 계속 여기서 있는 것 같잖아요. 그치? 이런 것만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거지. 즉 절점을 중심으로 고정된 파이만큼 위상차를 가지고 있는 특수 형태의 파동이다. 같은 맥락에서 이런 결론은 첫 번째 모드 혹은 일반적인 n번째 모드에서도 동일하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현의 자유진동 일반해는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야. 아까 y x of t, 이거는 파동을 나타내는 거구나. y니까 이렇게 진폭을 있잖아. 진폭을 지금 보겠다. 이게 현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지. 나중에 우리가 실제로는 이 y가 아니고 p로 나눠야 돼. 압력, 프레셔를 보게 된다고. 실제로 음압을 다룰 때는. 지금은 실이기 때문에 다 y가 나오는 거야. 앞으로 다음 주부터는 이제 y라는 개념이 없어. 다 p야, p.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시그마라는 것들은 여러 개가 더해진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1부터 n까지 뭐 이런 파형, 두 번째 파형, 세 번째 파형 이런 걸 다 더해진 걸 시그마를 해가지고 나타내는 거야.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합쳐진 걸로 볼 수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을 나중에 보면 우리가 뭐 프리의 어네시스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파동도 사인파이 합으로 다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그 이야기인 거예요. 여기서 파이에는 n분체 모두 위상이다. 초기 위상이 있잖아요, 그렇죠? 식4를 다시 x에 관해서 정리하면 이게 이제 y x of t는 어쩌고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보면 첫 번째 텀이 이제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파동인 거고 마이너스 코사인 n파이 같은 게 뒤집힌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볼 수 있다. 이거와 같고 이것은 각각의 모두가 전파 속도를 갖고 각각 반대 방향으로 전파하여 형성된 파동임을 의미한다. 그렇죠? 이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실을 두 개 잡아놓고 퉁 튕기는 이 과정을 자유진동을 해서 튕기는 이 과정을 요렇게 오는 파형, 요렇게 오는 파형, 이렇게 어느 속도로 가는 파형, 이렇게 어느 속도로 가는 파형을 합으로 볼 수 있겠구나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 보다 일반적인 파동의 수학적 표현을 유추하여 보기 위하여 식5를 다시 관찰하여 보자. 식5의 y라는 변이를 좌표축 x에서 관찰하는 개념으로 바라보면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은 각각 코사인 모양의 파동이 양의 방향과 음의 방향으로 전파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을 보다 일반화하면 일반적인 파동의 경우, 즉 코사인 모양의 방향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파동의 모양으로 표현할 수 있는 수학적인 표현을 육지로 할 수 있겠지, 그렇죠? 어떤 G라는 어떤 뭐 감자 모양이 됐든 고구마 모양이 됐든 막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게 있고 H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오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이 두 개의 합을 나타내는 거지. 이미 모든 모양의 어떤 C라는 속도로 오른쪽으로 가는 거, X-C라는 건 C의 속도로 오른쪽으로 간다는 얘기고, X 플러스 C라는 말은 그 반대 방향에 있잖아, 오는 거야. 이거 그러면, 이거 왜 마이너스가 저쪽, 플러스 쪽,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있는데, 이거 X-CT가 요렇게 가는 방향이라고 그랬잖아요, X의 방향은, 그쵸? 왜 이러냐고 하면, 이걸로 생각하면 돼. 이거 Y는 X지. 그쵸? Y는 X인데, 그럼 이거는 뭐가, 이쪽을 간 거잖아요. 그치? 오른쪽으로 이동한 거잖아. 그럼 이걸 어떻게 표시해? Y는, 이게 만약에 마이너스 B라고 한다고 하면, Y는 X 마이너스 B가 되겠지. 이 절편 여기니까. 마이너스 B가 되겠죠. 그냥 1로 가는 거는 1로 이동하는 파잖아. 그럼 이건 여기 B라고 하면 뭐가 돼요? Y는 X 플러스 B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붙으면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인 거고, 플러스가 붙으면 왼쪽으로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X 마이너스 CT가 오른쪽으로 이쪽을 가는 거라고, 이쪽으로. X축 쪽으로 가는 방향인 거라고. 이해가죠? X절편, Y절편이 중학교 때 배우나? 초등학교 때.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몰라 나도. 그러지 않아? 그거는 조카랑 같이 이제 수학 공부를 새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6번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X-CT는 오른쪽으로, X축 방향으로 진행하는 파고, X 플러스 CT는 H라는 모양이, 그치? 오른쪽. 그냥 서로 이제 방향이 반대인데, C라는 스피드, 속도로 이렇게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G하고 H는 임의의 파동의 모양을 나타내는 거고, 이 주목할 만한 사실은 파동 G 혹은 파동 H가 시공간상에서 변화하는 구체적인 모양을 표현하고 각각은 X-CT하고 X 플러스 CT와 같은 관계, 즉 시공간상의 좌표축 변환을 통해서 전파하는 현상을 표현한다는 것이다. 얘가 되겠죠? 말만 이해하면 이제 수학은 몰라도 돼. 안에 다 모르겠고, 이게 이렇게 가는 게 있었구나. 시속도로 이렇게 가겠구나.
이 두 가지 모양으로 파동을 이렇게 어떤 진동하는 파동을, 파동 두 개를 가지고 진동을 표현할 수 있겠거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여기까지 이해가지? 여기까지 이해가죠? 이해 안 가? 그럼 저기서 G랑 H는 아까 그 코사인처럼 그 마이너스 루트 같은 함수여야 돼. 아니, 어떤 모양이라도 상관이 없지. 여기서는 이제, 일단은, 나중에 이제 이걸 조함수로 다룰 거니 일단 같은 걸로 일단 보면 다른 거에 될 수도 있는데 일단 같은 게 두 개가 온다고 보면 돼. 정상파일 때는 당연히 같은 게 와야 되겠지. 여기서는 같은 게 오면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일단 제일 쉬운 거니까 일단은 모양이 같은 게 온다고 보면 돼. 단지 방향만 반대라고 생각하는 게 쉬워. 나중에 조합파형 있잖아요. 사인, 코사인 이런 것들도 같이 같은 게 온다고 보는 게 우리가 실제로 음향에서 다루는 그 모드를 이해할 때도 쉽지. 같은 게 오겠지. 하지만 크기는 줄어들 수도 있겠지. 저쪽에 흡음이 약간 돼 있다고 하면 약간 작아질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 1.1.3과 같이 전파하는 파동을 관찰하여 보기를 하자. 이 그림은 어떤 함수 g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x축, 좌표축을 따라서 ct만큼 움직임을 갖고 있다. ct만큼이라는 말은 그 c가 속도고 t가 시간이기 때문에 ct를 곱해주면 거리가 나오죠, 그렇지? 예, 그러니까 실제로는 ct 곱해주면 어느 이제 거리가 나올 거예요. 나중에 파장이 나오겠지. 즉 함수 g로 표현된 파동 모양이 x 좌표를 따라서 양의 방향으로 c의 속도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c는 파동의 전파 속도다. 우리가 이제 그래서 우리가 340m/s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지? 이게 이제 c가 되는 거라고. 같은 유추를 통해서 6의 h는 x 좌표를 따라서 음의 방향으로 c의 속도로 이동하는 파동을 나타낸다. 만일 다음과 같이 함수 혹은 파동 g를 달리 표현하면 x-ct를 t에 대한 걸로 바꿀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면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g의 -ct에 내가 t의 시간 관점에서 보겠다. 예를 들면 t 시간 관점부터 내가 갑자기 스트로브 사진을 탁 찍는 거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지, 그렇지? 쓸 수 있다. 즉, 그러니까 7번 이게 나중에 보면 x-ct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t-x 오브 c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건 다 똑같은 거다 이거. 너무 고민 안 하셔도 된다는 거지. 내가 어디를 중심으로 볼 건가 하는 그것만 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쓸 수 있고, 즉 x 좌표축에서 관찰된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파동은 시간축상에서 관찰했을 때도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진행하는 파동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14는 이러한 현상을 파동 그림 웨이브 다이어그램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래. 1.14 보면 그 오른쪽으로 가는 거 왼쪽으로 가는 게 그림을 나타내고 있죠, 그렇죠? 만일 파동의 모양이 조화함수 중에 하나인 사인 형태라면 조화함수라는 것들은 계속 같은 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인 형태 중에 하나인 사인파 형태라면 오른쪽으로 전파하는 파동은 yxt 해가지고 y sin kx-ct 플러스 파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지, 그렇지? 근데 이게 보면 재밌는 거는 요 k가 왜 들어갔냐는 거예요. 여기서 k는 사인 함수의 독립 변수를 라디안 단위로 맞추기 위한 상수이다. 아까 얘기했지만 사인은 무조건 안에 라디안이 나왔나 그랬지, 그렇죠? 근데 k가 없이 만약 x-ct만 나온다고 하면 이상하잖아. 사인 x, 사인 메타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근데 k가 들어가야 된다고. 뭔지는 모르겠지만 의미에 뭔가 들어가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또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게 이제 분리를 해보면 kx 빼기 kct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세요. 이게 사인이 있는데 그냥 x-ct만 한다고 하면 이건 메타 단위고, 그죠?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니까 이건 메타 퍼 세크잖아, 그죠? 이것도 세크야. 그럼 날아가면 이것도 메타 나오잖아. 이 둘 다 메타가 나오니까 사인 안에 메타가 들어가는 것들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치? 사인은 무조건 라디안 값이 나와야 되잖아. 그러면 뭔가는 모르겠지만 k를 한번 넣어보는 거야. 요 k를 넣어가지고 그러면 이거는 사인 나중에 보면 kx가 될 거고 마이너스 ckT가 될 거잖아. 이 두 개가 다 뭐가 돼야 돼요? 다 라디안 값을 나와야 될 거라고. 그치? 그렇게 하면 이 k가 그럼 일단은 ck가 뭐가 돼야 돼요?
이거 t잖아요. 그렇죠? t이기 때문에 이거는 t니까 시간의 세컨드 아니고 이게 뭐가 되겠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얘가 s분의 1로 나오는 뭔가 있어야 될 거잖아. 그리고 2파이가 들어가서야 되겠지. 그렇게 해서야 이게 라디안이 맞출 거잖아. 얘 날아가니까 2파이만 나올 거잖아. 그러면 ck는 오메가가 돼야 될 거라고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오메가는 뭐라고 그랬어요? 2파이 f잖아. 그치? 이 2파이 들어가 있고 f니까 원오브 s 시간이잖아. 그치? 딱 맞잖아 이거. 그러면 이 2파이가 들어갈 게 2파이가 들어가지고 f니까 시간분의 1이고 이게 시간이잖아. 이게 그치? 그럼 이게 날아가니까 딱 이 2파이가 떨어지지. 그렇잖아. 그러면 이게 딱 맞다고. 그러면 ck는 오메가가 돼야 되는구나. 이렇게 바로 나와버리니까. 그리고 오메가 ck 그냥 나오는 거야. 내가 임의의 뭔가를 넣어서 이게 얘 갖고 있는 아구멘트가 라디안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이것도 뭔가 라디안을 나타내야 될 거잖아. 그럼 이거 k는 뭐가 돼야 되겠냐는 거야. 아니지. 이 x니까 이건 메타 단위잖아. 그치? 이 메타 단위니까 메타를 나타내 밑에가 안 내려가 이것도 2파이 있어야 될 거잖아. 그럼 이거는 뭐냐 그러면 2파이 메타를 나는 것들이 란다가 있겠지. 그러면 이거 미터가 되니까 이게 날아가고 미터 다니니까 그럼 2파이가 남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 k가 이 k는 반드시 요 k는 반드시 란다분의 2파이가 돼야 될 거라고. 이게 나중에 보면 이게 아까 뭐였어요? k가 란다분의 2파이가 이게 아까 파수였다고. 이거는 오메가는 2파이프가 되잖아. 아까 이야기한 다 넣어버리지 한 번에. 이게 조함수를 넣어보면 사인파를 넣어보고 그러면 이게 그냥 깔끔하게 튀어나와 버린다고. 각 주파수하고 각 주파수 의미도 나오고 파수의 의미도 나와버리지. 신기하지? 그 물리적인 개를 맞추기 위해서 그냥 K라는 그냥 임의의 그 숫자, 그 문자를 하나 넣어봤는데 그게 이렇게 따닥 떨어지고 이게 K가 의미가 이렇게 톡 튀어나와 버린다고. 난 처음에 이게 되게 신기하고 이 무슨 주작질인가 생각했는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인은 라디안 값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지금 좀 어렵지? 어렵죠?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다. 근데 이건 이해를 해야 돼. 어쨌든 이렇게 돼가지고 있는데 여기다가 K를 한번 넣어본 거야. 이 K를 넣어보니까 그러니까 이 K는 사인 함수가 독립변수를 무조건 라디안 값을 맞춰야 되는 거지. 사인은 무조건 라디안으로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맞춰주기 위해서 K를 이미 넣어본 거야. 넣어보니까 이 K 단위는 이제 무조건 라디안 퍼 메타가 나와야 된다는 거지. 그치? 요 앞에 거 요걸 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X는 길의 단위를 갖고 CT 역시 길의 단위로 Y 진폭을 표시하면 파이는 초기위상이다. 이를 다 했으면 이제 구식처럼 나온다고. 여기서 보면 이제 무조건 오메가는 CK가 이제 나와버릴 수밖에 없는 거지. 그쵸? 네. KC가 오메가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관계가 나온다. 이렇게 표현됐는데 이때 C는 메타 퍼 세컨의 단위를 가지므로 라디안은 라디안 퍼 세컨의 단위를 나온다. 아까는 설명해 줬잖아요. 그렇죠? 네, 아까 맨 처음에 이야기해 줄 때 단위를 갖는다. 주목해야 할 사실은 이 관계가 공간과 시간에서의 변화 정도를 나타내는 K와 오메가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식십의 물리적인 의미를 관찰하기 위하여 우선 오메가를 주파수, 주기 등 실질적인 느낌을 주는 물리량으로 다 했으면 사인 함수의 주기적인 특성상 오메가는 아까 2파이프가 나왔다 그러죠. 그렇죠? 그 F는 아까 T분의 2파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그렇죠? F는 그러니까 오메가는 2파이 F고 이 주기가 우리가 T라는 주기를 나타내기 때문에 T분의 2파이 나타낼 수 있고 이제 K는 란다분의 2파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란다분의 2파이. 란다분의 2파. 말은 그렇게 하고 이건 그러니까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주기였죠. 공간상 주기였잖아. 이건 시간상 주기인 거지. 2파, 2파이 다 같이 간다.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오메가하고 K는 사인 안에서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거지. 이 라디안 값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런 거. 그러면 왜 이거 자꾸 사인 함수 있는 걸 왜 쓸까? 사인 함수. 근데 내가 이렇게 막 진동하고 있는 거 있잖아. 이거 표현해야 될 거잖아. 그거 어떻게 표현할 건데? 수학적으로. 뭐 운동하고 있어.
제일 편하게 쉬운 게 뭐예요? 원운동이 제일 쉽지 있잖아. 원운동 그렇죠? 빙빙빙빙 돈다고 보면 여기서 보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는 거니까. 원운동을 표현해 주면 이게 표현하기 쉽다고 우리가 모든 이게 이렇게 파동 현상은 이게 주기 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빨리 떨어져 이렇게 표현되는 거잖아. 모든 소리는 이걸로 표현되는 거잖아. 근데 이걸 표현하는 것들은 원운동 아니면 삼각함수도 이렇게 어쨌든 원에서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높이를 어떻게 보고 사인 코사인 이렇게 탁 나온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거는 원운동 삼각함수가 이게 이 표현할 수 있는 주기운동을 표현하기 가장 쉬운 도구이기 때문에 이걸 쓰는 거예요. 그럼 어떤 식으로 표현할 건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걸 표현할 수 있는 수학이 뭐 2 더하기 3분의 5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x 더하기 y는 뭐 7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원으로서만 이게 표현된다고요. 원에서 이렇게 하는 거 높이가 이렇게 되는 것들은 높이가 올라가는 것들 아니면 이쪽에서는 가로가 왔다 갔다 하는 이것도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코사인에서 보면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여기서 보면 높이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사인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일 거잖아.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운동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보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식으로 그렇지? 이쪽에서 보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원운동 보면. 이제 그거를 사인하고 코사인으로 표현하는 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계속 사인 코사인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반복되는 걸 보면 뭐 란다라는 게 나오고 시간적으로 제가 초시기를 재보면 나오는 게 이게 이제 주파수라는 게 나오고 이건 몇 바퀴 도는 거예요. 어쨌든 원이니까 보면 각 진동수가 나오고 각 주파수가 오메기가 나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거를 생각을 많이 해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게 내 머릿속에 안 들어오면 음양을 하면 안 돼. 이게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돼. 아, 이게 이렇게 주기운동을 내가 다루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다. 내가 오퍼레이터를 하면서 하면 상관이 없는데 조금이라도 좀 고급적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계속 사인, 코사인 나올 수밖에 없다고. 이걸 갖다가 그런 주기운동을 표현해 줄 수 있는 도구가 삼각함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지. 원운동으로 표현되는 삼각함수.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배운 거예요. 학교 다닐 때 무슨 사인, 코사인 배우고 간 게. 내가 여기서, 이과 수학 안 배운 사람 손 들어봐요. 셋. 이과 수학을 안 배워도 사인, 코사인은 배웠지. 삼각함수는 배웠지. 아, 그러면 됐어. 지금 내가 이야기해주고 집에 가서 있잖아요. 이 책을 한번 쭉 정독을 한번 해보는 수밖에 없어. 그러면 될 때까지 계속 보는 거야. 그냥. 그래서 이게 10일이 나오고 10일까지 표현할 수 있고 여기서 오메가가 19에서 시간에 대한 사인 함수의 주기 특성과 관련이 있다면 K는 공간에 대한 주기 특성과 관련이 있다. 그치? 공간에 대한 주기를 파장이라고 쓰면 K는 란다분의 2파이 뭐 이런 식의 쓸 수가 있다. 그리고 11과 유사하게 K와 란다는 이런 관계가 있고 여기서 K라는 상수는 단위 길이당 파동의 개수 그렇죠? 그래서 파수라 그랬나 그랬죠, 그렇죠? 관련이 있으므로 이걸 갖다 우리는 파수라고 한다. 그래서 10과 11호부터 이제 아까 오메가는 CK 있잖아요. 오메가는 CK가 있잖아, 그렇지? CK가 있는데 오메가는 2파이 아까 F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C가 있고 K는 란다분 2파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거 2파이 빼 날라갈 거잖아. 그러면 뭐가 나와요? F 란다는 C가 나오죠. 이 공식 지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거 되게 중요해. F 란다는 C도 사실 이게 더 중요한데 여기서 나온 이것도 이제 같이 사실 요거 안에는 여기 들어가 있는 거지, 그렇지? 이게 이제 나오는데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이게 C라는 것들이 아까 음속이라고 했지, 전파되는 속도라 그랬죠, 그렇죠? 소리 같으면 이게 얼마나 그랬어요? 1초에 340m/s라 그랬잖아. 아, 근데 앉아서 할래.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 조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편하게 괜히 서서 했네. 1장까지만 하고 좀 쉬었다 합시다.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근데 이게 이제 아까 음속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게 340m/s 날아가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는
1kHz다. 이게 1000Hz잖아. 이게 1000이고 이게 340이니까 340을 1000으로 나누면 0.34가 나오잖아. 그러면 이때 람다는 34cm다. 그래서 이게 되면 파장기만. 이런 파. 실제로는 이게 아니지. 이 음압이 이렇게 되니까 좀 웃기잖아. 이거 음압을 이렇게 표현해야 되니까. 그래서 실을 표현 쉽잖아. 이렇게 되니까.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일단 실부터 생각하는 거라고. 지금 우리 실 배웠으니까 이런 게 나온다. 이게 34cm. 3cm 자. 쭉 나온다. 거기서 나온다. 그러면 100Hz는 3.4m, 10kg는 3.4cm.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것들은 이제 그 20Hz다 하면 17m부터 17m 이렇게 하는 게 하나 나오겠지. 나오면 1.7cm 요만한 게 나오고.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게 뭐 재밌어요. 이거는 뭐예요? 시간 단위죠. t분의 1이잖아. 이거는 메타죠. 이거만 봐도 있잖아요. 아, 시공간. 여기도 시간, 공간, 음속. 이게 수식에서 이게 물리적 현상이 보이니까 아, 이게 파동이 공간으로 퍼져가는데 음속 단위로 음속이 이렇게 확 퍼져나가고 이렇게 보여야 된다니까. 그렇잖아. 이것도 아, 시간하고 공간이 있는데 음향이라는 게 시공간을 같이 서로 커플링이 되어 있는 거고, 그치? 결합이 되어 있는 거고, 이 두 개 곱은 항상 음속으로 나타나는 관계구나. 시간하고 공간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구나. 시간 따로 공간 따로 가는 게 아니고 시간 공간은 하나의 세트로 움직이는 거구나. 그 세트는 반드시 음속을 따라가야 되는구나. 이게 그거라고.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 잘 몰랐는데 문과는 어쨌든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우리는 시공간을 다룬다. 지금까지 배운 거 우리는 시공간을 다룬다. 전체 퍼져나갈 때는 음속으로 퍼져나간다. 시공간은 서로 커플링이 돼 있다. 따로 놀지 않는다. 이해됐죠? 즉 파장과 주기 사이의 관계로 파장은 결국 사인 형태의 파동이 한 주기 동안 이동한 거리를 나타낸다. 결국 식 13은 파동의 전파에서 공간을 대표하는 물리량과 시간을 대표하는 물리량이 서로 독립적이 아니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관계를 일반적으로 분산관계라 하고 식 10으로 표현한다. 공기 중에 전파하는 음파의 전파 속도가 340m/s이고 그 음파의 주파수가 1kHz라면 이 관계에 의하여 파장은 34cm임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분산관계, dispersion relation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무슨 말이냐고 하면 여기서 이 음속은 내가 주파수가 어떤 거라도 있잖아요. 음속은 똑같아야 돼. 이 관계에서는. 왜냐하면 오메가는 CK니까. 오메가는 CK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오메가하고 K는 이게 이제 K라고 보고 이 오메가라고 본다고 하면 이게 C라는 기울기를 가진 그래프로 보일 거잖아요. 그렇지? 그렇잖아. 네. 이 그래프의 기울기랑 항상 똑같다는 말은 주파수가 낮든 높든 이 낮은 주파수부터 높은 주파수가 올라갈 거잖아요. 그렇죠? 이 기울기가 다 똑같잖아. 그렇지? 직선으로 나오니까. 그러면 속도가 똑같다는 얘기거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수치 같지만 모든 주파수가 속도가 똑같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거잖아. 다를 수가 있습니까? 이게 달라요. 물속에서는 달라. 보에서도 달라. 내가 탕 치잖아요. 저기서 1m, 10m 재보면 저주파 탕 친다라는 말은 순간적으로 탁 치기 때문에 저주파, 중주파, 고주파가 다 들어있는 거거든. 요 안에는. 이때 보면 이게 굽힘파라 그러는데 밴딩 웨이브로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주파수별 속도가 달라. 소위 말해서 뻥 넣어주면 나중에는 뻥이 안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나와. 물속에서도 이렇게 안 나와. 근데 공기는 희한하게 똑같이 나와. 임펄스를 뿅 쏴주면 저기서 재보면 임펄스가 똑 나와. 이상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 가운데서. 이게 되게 좋은 거예요. 이게 디스퍼전 릴레이션이 되면 이게 희한하게 된다니까. 근데 고체에서 방막에서 유체에서 뭐 물 속에 있는 데서는 안 그렇다라는 거 심해서 있는 것들은 이제 공기 중에서는 그냥 오메가는 CK, C는 상수, 모든 주파수의 C는 동일. 이 관계가 엄청 중요하다.
그걸 갖다가 디스퍼전 릴레이션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루는 이런 것들은 되게 쉬운 디스퍼전이라는 거겠죠. 이것도 다 상수야. 다음. 이렇게 사인이나 코사인 등의 형태로 전파되는 파동은 사실 일반적이기보다는 특수한 형태의 파동이라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형상도 많은 수의 사인이나 코사인 함수의 중첩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사인이나 코사인 형태 파동에 대한 이해가 보다 일반적인 파동을 이해하고 그것을 넘겨줘야지. 정신 차려야 응용하는 기본이 됨을 알 수 있다. 즉, 조합 파동이 결국은 일반적인 정상 상태의 파동 현상을 이해하는 근본이 된다. 그러니까 사인파 이 사인파 우리가 오는 거 어디 있어? 사람 말소리로 사인파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사인파의 합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인파로 정의하는 게 중요하다. 그 이야기겠죠, 그렇죠? 다음. 사인과 코사인 형태의 파동을 함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복수 함수가 있음을 상기하면 19는 보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yxt는 imaginary y2의 i kx만 그냥 14라고 네, 알겠습니다. 넘어갈까요?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왜냐면 사인이기 때문에 아까 이미지너리가 왔을 거잖아요, 그렇죠? 아까 사인파라고 했으니까 이게 만약 코사인파였다 그러면 리얼 파트를 해가지고 나타낼 수도 네. 있겠지. 읽으십시오. 여기서 굵은 서체로 표기된 변수 y는 이 변수가 복소수임을 나타내며 imaginary는 복소 함수의 허수 부분만을 취하는 연산자이다. 코사인 함수의 경우에는 실수 부분만을 취하면 되며 그 연산자를 리얼 RE R2로 표기한다. 편의를 위하여 im을 제거하고 식14를 다시 쓰면 또 읽을까요? 예, 이렇게 된다. 이 로 쓸 수 있고 이 식은 좌표축에 대하여 오른쪽으로 전파하는 조합 파동을 표현한다. 이제 15처럼 보이면 있잖아요. 이제 중요한 거는 yxt인데 y exponential j kx 마이너스 오메가 t 이걸 보면 이거는 오메가라는 각주파수 있잖아요, 그렇죠? 각주파수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진동을 하는 이런 파동을 나타나거나 이렇게 머릿속을 갖고 있었는데 오메가라는 주파수 있죠, 각주파수로, 그렇지? 이렇게 가고 있거나 그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크기 값은 컴플렉스 y인데 이거는 이제 그 복소수 값이라는 거예요, 콤플렉스 y. 이거. 앞서 언급하였듯이 식 15를 시간의 관점에서 즉 시간축에서 관찰한 파동의 형태로 표현하면 식 16과 같이 쓸 수 있다. 근데 이건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y t of x로 표현되어 있어요, 지금 책에서. x of t로 그러니까 표현되어 이렇게 하면 안 있습니다. 된다고. 시간에 대한 관점으로 본다며. 네. 그러면 y t of x로 표현했잖아. 지금 y 이렇게 해야 된다고. t x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tx. 16이 바뀌게 된다는 16번 식이 수식이 네. 맨처음에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오메가 t가 먼저 오잖아, kx보다, 그렇지? 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오메가 t 마이너스 kx 나오잖아. 그러면 t를 먼저 나왔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tx 쓰는 게 맞고 kx 마이너스 오메가 t로 한다고 하면 xt로 쓰는 게 맞다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거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실제로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다. 정리하면 읽어보십시오. 진동은 절점 사이의 위상이 파이인 특수한 파동이며 파동의 전파 현상은 일반적으로 식 6과 같이 표현할 수 있고 1차원 파동의 모든 것을 대표한다. 자, 진동은 절점 사이 노드가 있으면 그 사이에 이제 파이하고 위상차가 생겨 항상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운동이 이게 돼야 되고 1차원 파동의 모든 것을 대표한다. 진동은 또한 식 6으로 표현할 수 있는 파동 중 조합 파동은 식 15나 16으로 표현할 수 있다. 한편 조합 파동의 표현으로부터 분산 관계 식 10을 얻을 수 있으며 아까 오메가는 ck 있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는 시간과 공간 사이의 관계를 표현한다. 즉 주기와 파장의 관계, 주파수와 파수와의 관계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오메가는 ck, 뭐 아까 F란다는 C 이런 관계가 있다. 이제 뭐 이렇게 오메가 ck, F란다는 C를 보면서 그 음양을 하면서 F란다는 C를 모른다고 하면 1kHz 주파수 파장이 몇 센치야 물어보면 그거 모르면 진짜 그건 안 돼. 무조건 1kHz 34cm는 알고 있어야 돼. 이런 거 보면서 뭘 느꼈냐고 하면 음속이 왜 하필이면 340m였을까 이거 보면 우리가 다른 악기가 이렇게 다 놀아야 되잖아. 팔의 길이가 요한하잖아요. 만약에 이게 340이 아니고 더 늘었다고 한다고 하면 팔을 이렇게 쭉 빼가지고 도레미파 연주해야 됐을 거야.
이거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이게. 사람이 잘 듣는 대역에서 내가 악기를 연주하기 위해서는 440m가 나온 게 천만 다행이야. 근데 무슨 우연일치인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이제 계산해서 보면 묘안에서 그럴 수 있어. 근데 우리가 사람 잘 알면 극점을 내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뭐 바수음 같은 거 보면, 이게 이제 기계적인 장치를 가지고 여기서 눌러주면 여기서 열리고 막 이렇게 이제 그렇게 가야 된다고. 그거는 사람이 실제로 잘 듣는 게 아니고 악기에서 뭐 풍부한 점을 해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만약에 그런 미케니컬한 밸브 시스템이 없었다고 한다고 하면 그 연주를 못 하는 거지. 그런 악기는 아예 존재를 안 하겠지. 근데 이제 우리 옛날에 교수님이 이게 진짜 기가 막힌 거라고 얘기해요. 그때는 저분은 왜 저런 이야기를 하고 계셨는데 지금 가만 생각하면 그거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는 사람의 고막이 2.5cm 안에 왜 고막이 들어가 있을까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이렇게 돼 2.5cm 고막이 들어 나중에 우리가 이제 사장에 보면 덕트 이야기 나오잖아. 열리고 닫힌 덕트잖아. 기가 그치? 고막으로 닫히고 열리잖아. 그러면 열리고 닫힌 덕트면 4분의 1 파장 공진이 나오거든. 그게 딱 2.5cm 들어가면 딱 3kg 부분이 나와. 그럼 사람이 3kg를 잘 듣는 거야. 이게 만약에 고막이 여기 있다고 하면 이게 3kg를 잘 들을 수가 없어.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제 기가 막힌 병기가 많다니까 음향을 알면 재밌는 게 되게 많아. 좀 쉬었다가 이제 이장 들어갑시다. 네. 처음이니까 우리 이제 뭐 첫날 첫 시간부터 빡빡하게 나갈 수도 이야기해 줬는데 이제는 계속 읽으면서 나갈 거야. 이제 점점 미로속을 빠지기 시작할 것 같은데 아까 다 몰라도 돼. 그러니까 이 결론만 알면 된다. 아 오늘은 요거 이거 하나만 건져가자 뭐 이런 거 몇 개만 건져가면 돼. 어쨌든 시간은 다 까먹을 거잖아 솔직히 얘기하면. 음향학은 뭐 한 번 공부해가지고 이해 다 됐다 그러면 그게 천재야. 그건 절대 그럴 수가 없어. 지가 아는 만큼 지가 들어가서